높이 평가한 것은 강경화, 김동연 이 정도 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계급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고시를 통해서 각종 고시나 사법시험을 통해서 지배계층들이 형성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이제는 탈권위 시대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 시대.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선 사회는요. 이제 학벌과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열정과 정의로움 그리고 공공성에 기인하는 거냐? 이 문제에 사는 건데 정말 저는 비외모고시 출신이 이렇게 그 당당하게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포스가 전문 지식인의 포스, 그다음에 정치적 또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정말 유엔에 걸맞는 인물의 포스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높게 평가한 거는 나는 인기맨도 아니야. 오로지 유엔에서 근무하는 그 유엔의 사람으로서 유엔이 지향하는 정치를 인류에 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성 같은 포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외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그 예모고시 출신들은요. 일반 고시 출신들하고 달라요. 애들이 국가 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건방지고요. 굉장히 그거를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지내왔고 그다음에 그들만의 왕국이었어요. 해외에서도. 뭐 자국민을 보호도 못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밌네요. 아니,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프라이드가 아니고. 저 프라이드라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 상고 출신, 근데 고등학교 출신인 거죠. 제가 왜 높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도 의식 수준이면요 어느 놈한테 맡기나도 다 해요. 그렇지.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서울대 안 나오고요. 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전문성 있게 일했다면 국가 운영할 수 있다. 일부분을.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어쨌든 김동연과 강경화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피우진 씨도 마찬가지죠. 피우진 씨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훈처 같은 경우 얼마나 욕하고 씹었죠. 관권 부정선거에 18대 대선에서 관권 부정선거에 최정점에 있었던 게 보훈처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보훈처를 어쨌든 여군 출신 그리고 양심을 선언했던 그다음에 정의롭게 발언했던 분을 앉히셔서 굉장히 빛난 자리죠.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지금 보훈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보훈처가 잘.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훈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보훈처가 마치 이들의 권력기관처럼 했거든요. 임을 위한 행정을 불러라 말라 이 개수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가 아닌 정말 이제 보훈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상징성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인서울 정도의 꼴이 있고요. 실제로 집단 내에서는 리드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리의 상고 출신인데다가 일반 지방대에 나오신 분이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분들도 능력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기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자, 김동연 이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후일담을 한번 보니까 정말 일벌레라는 말이 맞을 정도 아드님이요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대요. 20대 때 28인가의 아드님이 사망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당일날 바로 출근을 하는 장례를 치르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해 주잖아요.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면 법정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장례 치른 당일날 출근을 하셨을 정도의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분이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뭐 중요한 발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왔던 사업인데 브리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대단한 사명 받고 있는 분 같고. 이분이 본인의 아드님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몇 년 동안 내 아들이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이 자식들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은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내가 이루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일 거다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목했던 박근혜 시절에. 그래요? 예,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박수. 나 분이고요. 진짜 네.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 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운영하느냐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이면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동연 님이 그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지만 아주대 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미친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주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발췌를 했는데 아주대에서 총장 긴급 SO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이거를 총장한테 직접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면 총장이 이거를 이 김동연 총장이 사비로 이 학생들을 도와줬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프터 유라는 이제 전설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뭐 언어 능력, 학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외 연수 보내주는. 이건 뭐 미담도 이런 미담이 있나? 이것도 대단하신 자금을 분이구나. 어떻게 만들었냐? 총장이 대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학교에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연수를 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쓴 글이 실제로 자기가 다녀왔다고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예.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네요 이게 지금. 팝팜이에요. 팝팜이 파도 미담이. 밥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하네요. 강요나 이런 중요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뒷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경제부총리를 한다면 경제 정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그 아까 우리 권 PD가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보면은 2002년부터 대통령 행정관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관료를 지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능력이- 실력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능력- 실력으로. 능력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료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 후장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새날 훈장 한번 줍시다.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요.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 최대한 지원 등 이거를 대통령한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연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총장으로 내려가셨구나. 네, 그렇지. 그렇구나. 승진을 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명박근혜 두 정권에서 얼마만큼 그 중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제대로 써먹지 못했는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들여서 키워낸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했다.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써먹은 거죠.